독학 1번어 중급 4 오늘도 쉬어가는 타임. 오늘은 이 한자를 조금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자, 이 한자는 대표격으로 사기라고 많이 읽죠. 먼저 선. 물론 선생님 할 때는 센, 센세 할 때 센으로 읽기는 하지만 자, 먼저 선이라는 한자의 뜻만 봐도 알다시피 이 사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먼저, 앞서, 이전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사기니 미치어 토르. 자, 토르는 우리 통과하다 할 때 그 통이죠. 사기니 미치어 토르. 먼저 길을 지나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워낙에 기초이기 때문에. 자, 근데 공간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인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끝에, 마지막에. 자, 근데 여러분 이 뜻만 보고 아무 때나 막 얘를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자주 쓰는 표현, 자주 쓰는 상황에서만 이 사키를 끄집어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키의 대표적인 뜻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쵸? 이 2번, 3번은 많이 쓰는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유비노 사키가 이따이 데스. 우리 다 갖고 있죠? 유비 그것의 사키가 이따이 데스. 손가락 끝이 아파요. 그쵸? 손가락 길쭉하죠? 그런 것의 끝. 요거를 유비노 사키, 사키라고 표현해요. 유비사키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왜 그런 구조가 되느냐. 이 사키가 끝, 마지막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비사키가 되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뜻. 근데 아무 상황에나 쓰시면 안 돼요. 많이 쓰는 표현들 그때만 붙이셔야 돼요. 자, 근데 또 공간이 남아있죠? 세 번째 뜻은 이거예요. 장소, 어떤 곳, 처. 사실은 이 3번의 쓰임 때문에 오늘 요 사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바로 이런 상황. 자,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죠. 한서 사키와 약 60km 離れた病院だった. 자, 한서 사키. 이거는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왜 사키가 껴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서 사키와 약 60km 離れた病院だった. 자, 한서. 얘를 직역하면 반송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송하면 뭔가 물건을 반품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송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송된 곳은 약 60km 떨어진 병원이었다. 이러한 문장인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한서 사키. 이송된 곳 혹은 뭐 이송처, 이송지, 이송이 된 장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키가 들어왔어요. 제가 회화 클래스에서 매주 짧은 뉴스를 해석하는 그런 숙제를 드리는데 그 문장에서 그 뉴스 문장에서 이 한서 사키가 나왔더니 좀 많은 학생들이 이 사키를 그 먼저, 이전 그쪽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을 해두셨길래 아, 이 사키의 세 번째 쓰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갖고 온 거예요. 자, 한서 사키 네死亡が 確認されました.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 뉴스 기사는 자, 한서 사키 대死亡. 만일 한서 사키를 이거를 먼저, 이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한서 사키 대死亡. 이송 전에 죽었다. 즉, 이 앰뷸런스에는 타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병원에는 도착도 못하고 죽어버린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근데 한서 사키를 이송처, 이송지로 해석을 하면 병원에는 그래도 도착은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사망하신 그러한 상황. 완전 다르죠? 이 사키 해석 하나에 그렇게나 크게 갈리게 돼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사키를 다룬다는 거,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뜻만 기억해 둬도 앞으로 문장을 해석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문장 만들기도 갖고 왔어요. 자, 상사의 식사가 먼저 왔어. 그럴 때가 있죠. 주문한 것 중에서 먼저 온 상황. 자, 상사의 식사. 上司の食事が上司 상사죠. 上司の食事が 먼저 왔어. 先に来た 심플하죠. 上司の食事が先に来た. 뭐 우리 중급이니까 이 정도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태어난 것뿐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거 하나 없이 그냥 먼저 태어난 것뿐, 그것 하나뿐이에요. 이런 상황. 자, 얘는 조금 직역하면 안 되고 이 것이 있다고 해서 뭐 코토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것뿐이다. 그것만이다. 이런 맥락 한 번에 갈게요. 자, 먼저 태어난 것뿐입니다. 先に生まれただけです. 그것만입니다. 내세울 거라고는 그것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 先に生まれただけです. 자, 시계 바늘 끝이 하얗다. 참고로 이 사키가 끝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그런 길쭉한 거, 새 끝, 이런 상황, 이런 표현에 붙여요. 손가락 끝, 바늘 끝, 하리노 사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는 조금 예쁜 시계라서 그 시계 바늘의 끝에만 하얀 그런 제품인 거죠. 하얗다, 시로이. 뭐 이거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리노 사키가 시로이. 참고로 하리는 그냥 우리가 그 옷을 꿰매는 그 바늘도 가능하고 시계 바늘도 가능해요. 자, 알바하는 곳에 인간관계가 괴로워. 참고로 이건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풀어서 썼어요. 알바하는 곳. 바이터 사키. 그쵸? 이거는 절대 먼저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끝도 아니죠. 알바하는 곳. 알바처. 바이터 사키. 아마 이 단어를 외우신 분들도 들어본 적 있는 분들도 왜 여기에 사키가 붙어 있었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져가세요. 바이토 사키. 알바하는 곳. 자, 인간관계가 괴로워. 끝까지 갈게요. 바이토 사키의 인간관계가 辛い. 뒤에는 심플하죠. 바이토 사키의 인간관계가 辛い. 자, 문장 조금 더 길어졌죠? 알바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했어. 자, 두 개 등장해요. 자, 알바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여기까지. 바이토 사기데 스키나 히토토. 연락처를 교환했어. 자, 여러분 연락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렌라크 사키요 고간시다. 연락할 곳, 즉 연락처. 렌라크 사키.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사키가 붙어 있었는지. 자, 바이토 사키데 스키나 히토토 렌라크 사키요 고간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력서 보낼 곳을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낼 곳. 뭐 직역하자면 우송처. 우편으로 보내는 거. 근데 우송처는 좀 낯서니까 보낼 곳. 이력서 보낼 곳을 어떻게? 리레키쇼 너 유서사키. 우송. 우편으로 보내는 거. 한국에서는 이 한자어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유소. 그러할 곳. 사키까지. 유서사키. 우송처를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력서를 우편으로 보내긴 보냈는데 틀렸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자, 틀리다. 옛날에 나온 적 있던 것 같은데 틀려도 괜찮아요. 모르면 가져가면 되니까. 마치가에타 까모 시레마생. 이미 보내긴 보냈는데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찝찝한 기분. 마치가에타 까모 시레마생. 시레나이 데스. 같은 거죠? 마치가에루. 가져가세요. 리레키쇼의 유서 사키요
마치가에타 까모 시레마생. 그래서 사키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맥락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